제가 몇 가지 가치에 대해서 정리해 둔 거를 네. 읽어 드릴게요. 실천적인 삶에서 가치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많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헤이즈 스미스가 쓴 책에 있는 가치를 설명해 드리고 싶거든요. 가치는 방향이지 사물이 아니다. 가치는 내가 하는 무엇이지 내가 가지는 무엇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치일 때 내가 누군가를 수개월간 사랑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다 이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경험을 획득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가치는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사건, 상황 혹은 대상이지만 가치는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끝이 있고 완수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타인을 돕기는 가치지만 박사학위는 목표일 수 있어요. 네, 박사학위, 결혼하기, 가정 꾸리기는 구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예요. 사건, 상황 혹은 대상. 그런 목표들은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겠죠. 가치에 따라 살 때에는 느낌이 있다. 생동감을 말해요, 보통. 두 분 다 어느 정도 이 느낌을 표현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가치는 느낌과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가치는 느낌과 상관이 없다. 어떤 면에서. 사실 저는 보면 당장 좋은 느낌대로 사는 거, 느낌이 좋아서 좋은 거는 중독적인 마음이죠. 네, 당장 내 느낌을 계속 기분을 좋게 하려고 뭔가를 하는 거는 가치로부터 오히려 산만해지고 벗어난 방향으로 순간순간 뻗쳐나갈 수 있는 반대인 것 같아요. 가치가 왜 느낌과 다르냐면 가치를 지향한다고 해서 좋은 느낌만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친밀함이 가치일 때는 오히려 두려움이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고 취약함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죠.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사회공포증 환자한테 있어서 친밀함이랑 가치가 그럼 뭐냐, 친밀함, 타인과 연결감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가치지향적인 삶의 관계를 우리가 소화를 잘해야 돼요. 보통 가치지향적인 삶을 왜 못 살아? 고통스러운 느낌 때문이에요. 고통이 당장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니까 그게 그냥 싫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가치에 대한 게 분명하게 나한테 있지 않으면 즉각 고통을 회피하는 삶, 경험들을 회피하는 삶으로 가버리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냐면, 고통은 가치를 향한 길을 안내한다. 또 가치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상처받지 않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다. 우리의 가치는 실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어떤 정보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걸까? 왜 그게 그렇게 나한테 고통스러울까? 굉장히 밀접할 거고, 그것이 중요한 어떤 이슈일 거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오히려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이 가치와 또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욕구를 인정을 하게 되면, 가치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욕구잖아요. 때로 고통과 취약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욕구를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려움과 취약함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좀 배우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라는 캐파시티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수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내가 원하는 삶의 나침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죠.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고 싶다. 어떤 내담자가 와서 혹은 프로그램 참가자가 와서 이런 것을 제기를 한다면, 저는 먼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더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두려움이나 취약함을, 가는 길에 있는 두려움과 취약함을 만났을 때 이런 것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수용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끼고 실제로 많이 워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어서 가치는 방향일 뿐 결과가 아니다. 아까 얘기 드렸고, 가치에는 어떤 장애들이 따르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때도 있다. 늘 일직선의 길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뭔가 원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일직선으로 가서 그 원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요. 가치는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저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가치는 늘 현재에 관한 거고, 늘 현재에서 일관되게 선택하는 방향이다. 가치지향적인 삶은 지금 여기서 당장 살 수 있어요. 가치는 책임을 수반한다.
항상 나한테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만약에 나한테 계속 넌 실패자야 뭐 하면서 자기 비난이 계속 있다면 이 속삭임, 이 셀프톡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가치는 언제나 완벽하다. 가치는 항상 완벽해요. 만약에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치가 현재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느끼게 하는 다른 가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치는 그거 자체로 선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저기 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걸 향해서 항상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가치는 완벽해요. 여기까지 일단 나누고 다시 계속 이어볼게요. 저 일단 아율님 막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되게 막 여러 가지 옛날 막 기억들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사랑이 나의 가치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 만났던 연인 관계들 다 생각해 보면 사랑 자체가 어떤 이런 가치라기보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 나는 너에게 끝없는 애정을 주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나에 대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그냥 그게 다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참 많이 이 말 떠올랐어요. 들으면 지향적인 삶을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과정에 수박님이 했던 게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인 행위를 그 순간순간 보고 선택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나는 그 가치야. 맞- 그래서 나를 네. 그 가치로 동일시하려는 난 이미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 가치 자체야 라고 뭔가 가치에 나를 약간 껴맞추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나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맞아. 그러니까 지혜가 가치인데 나는 지혜 그 자체야. 이렇게 해서 나는 계속 지혜로운 나만 고집하게 된다면 근데 분명히 우리가 지혜만 있고 지혜를 쓰기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언행이나 의도나 생각들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치. 가치는 언제나 완벽한데 우리는 언제나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지혜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장 나는 그거다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삶이 될까요? 되게 거짓말 같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동의. 되게 분열될 것 같아요. 이것만 나고 그게 아닌 나는 그러니까 가치하고 나를 동일시하다 보면 가치가 아닌 것이 나왔을 때는 진짜 없는 것처럼 그냥 맞아요. 이게 어떤 문제 되냐면 자아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돼요. 자아 통합은 분명히 나의 언행과 신념이 다른 부분에서 내가 책임을 지면서 인정을 하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계속 통합하려고 나아가는 진솔한 자세인데 나는 지금 완전한 그 가치야 하면서 가치를 나와 동일시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나들은 회피되거나 내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그게 어떻게 돼 결국 투사되죠. 그건 너야. 내 밖엔 너 때문이야. 너가 우둔해서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이제 굉장한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즘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박님이 어릴 때 이렇게 해봤으니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통찰이 지금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제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치를 기준을 두고 우리가 행위를 선택하지 우리가 매 순간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또다시 관점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게 자꾸 그것이 self conscious한 그러니까 자기 의식적인 초점이냐 이건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그 순간의 나의 행동 구체적인 행동 마음들, 뭐 의도라던가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걸로 이제 가치를 쓰느냐는 순간순간 굉장히 중요한 다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적인 이 장면에서 나라는 사람이 대상이 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롭고 억지적이라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러 경험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의 어떤 행위나 느낌, 정신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알아차리고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맞추려고 한다. 이제 거기서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박님이 아까 얘기하셨을 때 이게 뭔가 표지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그 표지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좀 긴장, 그래서 보고서 또 저기까지 빨리 가야 돼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뭔가 달리기나 마라톤에서 저기까지 목표를 향해 가는 느낌이 살짝 들었다가 이후에 얘기를 다시 하면서 되게 안개 끼고 앞이 안 보이고 막 이런 어두운 곳에서 그냥 저 멀리 빛이 있는데 그냥 그 안도감,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저 방향으로 가면 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이렇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진짜 이게 그 느낌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저기 머리에 표지판 딱 있어. 날 빨리 저걸로 만들 거야. 저기까지 가는 사람을 내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매 순간에 욕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수박님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그거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나는 또 어떡할 거야, 매 순간. 이거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고통을 주지 않고 혹은 고통을 줄이는 그런 방향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를 가지고 있다. 나랑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것을 가치 지향적으로 한다는 것에는 나를 어떤 사람을 당장 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죠. 매 순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나 몸의 행위들, 또 언어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그거를 지침으로 그냥 겸허하게 순간순간 이것들을 선택해 나가겠다는 그것 이상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내 삶이 그 방향을 지워서 나아가게 되는 거다. 내가 그러면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 질문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 가치 지향적이지 않은 거를 해버린 걸 알았어요. 뭐 예를 들면 목표를 실패한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가치 지향적이지 않게 막 행위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반응이 떠오르세요? 사과하고 내 마음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그 가치의 빛을 한번 바라보고 탈탈하고 가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는 했습니다. 저는 방금. 이 길이 아니네. 그게 어떤 뜻이에요? 뭔가 가치를 보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 방향과 벗어난 거를 했다가 알았으면 제 가치랑 다시 멀어진 걸 알게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제 망했어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 길이 아니네 다시 가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길을 틀어서 가야 그 돼요. 망했어가 나라는 걸 갖고 있는 거 알아요? 네. 네, 그건 나에 관한 거예요. 그 망한 걸 누가 망해? 행위가 망해요? 아니죠. 행위는 이게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면 돼요. 망했어 안 할 거야는 그거를 실패자라고 하는 그거를 망쳤다라는 나로 관점이 지금 돌아간 케이스죠. 그때도 이제 그 주의가 현명한 주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실천적인 과정에는 약간의 그 스킬도 필요하고 또 그 스킬을 프랙티스를 하면서 생기는 지혜라는 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 가치 선택을 두고 맨날 실패자라고 막 자책하고 비난하는 거는 분명히 나에 관한 거고 이거는 또다시 책임을 안 지는 게 돼요. 왜냐면 이 속삭임, 이 셀프톡에 대해서도 나는 또다시 가치에 맞춘 그 책임을 져서 이 비난의 목소리는 또 어떤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건지 항상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치 지향적 삶을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네. 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다시 들어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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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원하시나요? 좀 탈탈 털고 편하고 가볍고 따뜻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싶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뭔가 또 그런 느낌이 있었던 아주 뭐 짧은 순간의 어떤 그런 좋았던 느낌들 막 그런 순간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뭔가 나로 자꾸 갔었던 옛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제일 많이 했었던 건 망했어 안 할 거야 이거 제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 길이 아니니까 난 저 길로 다시 가야지 하고 이렇게 뭔가 좀 계속 걷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고 싶은 나의 욕구네요. 좋아요. 가치지향적인 삶이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일단 살고 싶다가 명확하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치는 무엇인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어떤 가치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나침반 삼아서 그 길을 가면서 매 순간 좀 더 깨어서 선택할 수 있는 또 알아차림도 분명해지실 거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삶이 가져다주는 어떤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또 마주치게 되는 고통스러운 느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함께 가치를 향해서 밀어내지 않고 그것들을 포용하면서 갈 수 있는지를 워크해 볼 수 있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오늘 느껴졌어요.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편에 언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가치를 살펴봐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뭔가 가치를 왜 내가 그것을 왜 갖고 싶어하고 왜 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없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될 거에 수치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고통에서 오늘은 좀 그걸 진짜 벗어나서 가치를 따라가는 삶에 행복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나로 오는 그 고통에선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같은 것도 생기고 네 가보고 싶다 하는 의지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손을 번쩍 드시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를 오늘 들으신 분들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워크에 대한 거는 인사이트는 저번에 지난 토크에도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아이얼마인드 워크에서 가치 지향적인 삶을 위한 개인 세션이라던가 인사이트 그룹을 통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해 보셔도 좋고 또 AM 모바일이라고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세션들 안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